너무 편안해서 잠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명상해야지 해놓고 잘 때 많거든요. 맞아요. 네. 다른 생각이 없을 때 우리 몸은 비로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는 방법 한 가지. 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리산 쌍계한의원 박규리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주제가 항암 효과와 관련된 건데 그중에서도 암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산소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공기 중에 지금 산소가 있잖아요. 네네.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듯이 이 암 치료에 있어서도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암이 발생되는 확률이 더 높고요. 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하셨을 때 산소 포화도가 높을 때랑 낮을 때가 치료율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암에 걸린다라고도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사실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fight and flight, 어떤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상황이에요. 네네. 이 상황은 굉장히 예민해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호흡이 가빠지면 산소를 깊이 흡입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암이 더 잘 생겨나기도 하고 모든 병이 생겨나기가 쉬운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이완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들은 네. 고압산소 치료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일단 호흡을 통해서 네. 산소를 흡입하고 이 산소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호흡만으로도 암을 좀 예방할 수 있다.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네. 호흡을 깊이 해서 산소 포화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네. 그 첫 번째가 심장 호흡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한시도 쉬지 않고 네네.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뛰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에도 심장은 그렇죠. 네, 뛰어야 생명력을 유지하니까는요. 그래서 이 심장을 느끼면서 호흡을 하시는 건데요. 한번 지금 같이 해보실까요? 네. 심장에 손을 대시고 그 위에 왼손을 덮으세요. 그리고 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신가요? 네. 네. 미세하게. 그래서 심장을 느끼면서 호흡을 하시는 건데요. 눈을 감으셔도 되고 뜨고 계셔도 돼요. 호흡을 하시는데 숫자를 5을 세면서 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쉴게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5. 다시 5을 세면서 내쉴 거예요. 넷, 5. 한 번만 더 깊게 호흡하실게요. 네, 다시 숫자를 세면서 내쉴게요. 네, 어떠세요? 호흡하시는 동안에 무슨 생각하셨어요? 초 세고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숫자를 세시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없을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이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는 방법 한 가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단전이라고 하는데요. 아랫배에 마찬가지로 손을 대시고 이번에는 호흡을 조금 더 깊게 끌어내리실 거예요. 단전까지 천천히 들이쉬면서 내쉬는 연습을 하실 텐데 배꼽 아래까지 숨이 들어간다라고 상상을 하시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것도 5초씩 아니면 좀 더 해야 되나요? 이거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시면 좋은데요. 네. 생각을 잊어보자. 그럼 우리 뇌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 이런 호흡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부교감 신경이 이완이 되면서 몸이 늘어지시고 말초 순환도 촉진이 되시고 그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그냥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실 때에 비해서 5배 더 산소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거를 내가 어떤
불안한 생각, 걱정거리, 나쁜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한 가지 생각을 또 계속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다른 걱정 맞아요. 이걸 돌고 돌려서. 근데 이거를 비워보시는 것이 사실은 명상이에요. 이거를 없애기는 굉장히 힘들고 다른 어떤 곳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집중하는 곳이 나.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네. 방법은 누우셔도 되고 앉아서 눈을 감고 가만히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서 무슨 걱정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거에서부터 명상은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해서 잠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명상해야지 해놓고 잘 때 많거든요. 맞아요. 네. 5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명상 해보시면. 근데 하루에 5분,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늘려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네, 대표님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혹시 갑자기. 네, 본인에게 네. 꽃 선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봄 되면 가끔 저한테 그런 짓을 해요. 진짜 프리지아. 진짜 너무 저도 후리지아 진짜 좋아하는데 네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는 꽃 선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작 나한테는 쉽지 선물을 네, 맞아요. 나에게는 굉장히 소홀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일반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이라면 네. 더욱더 지금부터 나를 돌보기 시작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모든 생각을 하실 때 네가 이래서 이랬잖아.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든 거의 생각의 발단을 나로부터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구나. 내가 억울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안전하고 싶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 관리일 네. 수도 있겠네요. 그 암하면 사람들은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발인 것 같아요. 네. 나 다시 또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 그렇죠. 불안감을 네. 굉장히 많이 갖고 네. 계시는 것 같은데 재발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암이 재발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네.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에요. 재발되면 어떡하지? 사실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내가 감기에 걸렸어 라고 얘기하지 감기가 지나가고 나면 제가 감기 걸렸었어요. 감기 걸린 환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들은 한의원에 오시면 제가 암 환자예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단 언제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완치 판정을 받고 몇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제가 암 환자예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산소가 없는 상태를 만들고 스트레스를 높이고 네, 그러면서 재발이 더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흡이나 명상법 그리고 나를 보기 시작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엉뚱한 것 같지만 암 치료에 있어서 그리고 항암 치료, 면역 항암 시대에 항암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암이 걸리게 된 상황하고 분명히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분명히 결과는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 상황이 많았다 그러면 그게 없는 상태로 사셔야 되는 거고 네. 식습관이 이랬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사셔야 되는 네, 거고 네.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겨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분명한 그렇죠. 방법이니까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에는 명상 한번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꿀잠 잘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